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4년도 기초 실기 입문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합격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2차 실기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못 온 많은 실패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조금만 더 하면 분명히 또 이렇게 2차 실기반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 내공 쌓일 만큼 쌓여 있으니 포기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해서 2차 실기에 꼭 합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초 실기반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 학원밖에 없습니다. 또 누가 흉내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해야 되죠. 왜냐하면 2차 실기는 1차에서 배운 내용이 한 40% 정도를 차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적 없는 파트가 60%를 차지할 것이다. 전통 전기공학과를 나와서 학교에서 전기설비 설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교재. 그 책을 배웠던 사람들은 얼추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근데 학교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내용과 산업인력공단에서 원하는 답안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근데 그 차이가 여러분들에게는 큰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통 전기공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생소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초 실기 입문반을 통해서 기초 실력을 좀 배양하자, 이런 뜻에서 만든 반이고요. 여러분들이 본실기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실력을 닦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기초 실기 입문반은 누가 듣는 겁니까? 처음 2차 실기를 붙은 분들이 당연히 들어야죠. 본식에 너 바로 들어가 봐야 뭔 소린지 몰라. 여기서 들어야 돼. 그리고 실기 필수 콘텐츠라는 거, 또 영어는 왜 적어놔갖고 요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업을 듣고 본 실기 특강을 듣는다면 요때의 이 타격감이 상당히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본 실기 특강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관식의 필답 형태인 2차 시험에 맞춰서 더 정확하게 많은 양을 실기 특강, 우리는 그걸 본 실기 특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초 입문반은 오프라인에서 약 2주 정도, 길 때는 한 3주 정도 진행이 되는 거고요. 본 실기 특강은 4주에서 길면 5주 정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동영상으로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요 2주나 3주 안에 분명히 2회 정도 반복이 되셔야 돼. 반드시. 그리고 역시 본실기 특강도 2회 이상 분명히 복습을 빵빵하게, 전문용어로 빵빵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이게 주관식이라 1차 때랑 달라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1차는 시간이 남아요, 모자라요? 철철 남아요. 그러나 2차 때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초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적이냐면 시간이 적이에요. 시간 할애를 전혀 할 줄 몰라. 그래서 처음에 한 방에 붙는 일은 거의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이번에 초시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 듣고 나니까 60점 이상을 받아서 합격을 하느냐,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달라, 요걸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러지 말고, 네가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했지만 시험장 가서 딱 느끼는 순간, 아, 우리 돼지말이 맞구나, 이게 함부로 마음 먹고 덤비는 게 아니었구라는 걸 꼭 관을 보고서야 눈물을 흘리는 그 따위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제발 좀 우리는 40점 정도만 맞겠다. 40점은 내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40점이라고 한다면 어느 파트가 되는 거야? 이 중간 이하 파트가 되는 거야, 난이도로 따졌을 때. 그래서 얘네들만큼은 내가 아주 빵빵하게 완벽하게 누가 꼬리 툭 찔러서 물어봐도 솔솔 나올 정도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요 40% 잡는 거, 쉬운 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좀 몰두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려요. 요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운이 좋을 때는 요렇게만 공부해도 바로 한 방에 패스하는 경우가 있어. 많지 않아.
네, 그렇게 하니까 붙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운이 좋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유행이고 보통은 첫 시험에서는 절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많은 이유로 해서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지만 1, 2, 3입니다. 1, 2, 3. 3번 안에만 붙으면 되는 거야. 3번 안에만. 중간에 다른 또 필기를 붙여놓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1년 안에 2개 정도의 최종 합격과 또는 1개의 최종 합격과 하나의 필기 합격을 노리고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 안에만 붙으면 된다. 어느 때든 한 번은 분명히 쉬워. 23년도에는 3번 다 쉬웠어요. 3번이 다 쉬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쉬웠다. 그런 운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합격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여튼 간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연달아 얘기하는 거야. 아, 난 두 번째는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볼래요. 제발 있다고 건방지고 나약한 소리 좀 하지 말고 무조건 연속으로 3번을 보면 한 번은 쉬운 게 네가 공부했던 게 나온다 그 얘기야. 60점 맞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게 한다. 그러니 제발 첫 실기일 때는 40% 얘네들은 다시 공부해도 그냥 설설설설 나올 정도로 만들어놔라. 그리고 그 다음 실기 공부할 때 아주 조금만 20% 정도만 조금만 더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럼 너에게 합격의 영광이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작전으로만 공부한다면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알아듣고 쉬운 40점만 받겠다고 생각을 하려니까 어렵고 복잡하고 난이도 있어. 이건 해도 헷갈려. 이런 거는 일단 치워놔라 그 얘기야. 그런 거 건드려 봐야 너는 앞에 알아들었던 것마저도 다 사라지게 될 테니 내 말을 믿고 그대로 좀 따라와 봐라. 그게 제일 빨리 따는 자격증 요령이더라 그 얘기야. 많은 요령이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절대 잊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렇게 따라와 주기 바래요. 시험 일정이 이래 때는 실기 원서없습니다. 역시 이제 실기는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으니까 걱정할 건 없고요. 1차 때처럼 날짜가 쭉 찢어져 있어서 첫날 해갖고 무조건 일단 날짜를 선점을 해야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2차는 페이퍼 시험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날짜가 정해져 있어. 여튼간에 요 날짜 안에만 원서 접수를 해서 미리미리 해놔야지. 미리미리 다 증명서를 갖다 내놓고 다 증명해놓고 요때 가서 이제 최종 클릭 확인만 할 수 있도록만 좀 만들어 달라. 요 날짜들을 잊지 말고 모든 원서 접수는 무조건 첫날 하는 거야. 첫날 뭔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난 둘째 날 해야지 셋째 날 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서류가 빵꾸가 나거나 뭔가 클릭이 안 되거나 일이 벌어져. 아니면 잠시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거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첫날 해놓고 버텨야 된다. 날짜는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 합격은 6월 18일 정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앞이 깜깜할 수도 있는데 일단 마음을 내려놔라. 나는 이날 붙을 리가 없어. 나는 이날 붙을 거야. 또 이해 때 붙은 사람은 난 이때 붙을 거야 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여유 있게 한다면 고통이 훨씬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정기기사의 실기 합격률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18년부터 23년도 정도 최근 연도만 보면 되죠. 6개년 정도 되는데 보니까 뭐 이럴 때도 있었네요. 그죠? 14.3% 3만 명이 시험 봐서 기껏 4천 명 정도 붙었다니까 실제로는 당해년도에 시작해서 붙은 사람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없다. 이건 재작년에 필기 붙어서 2차를 많이 떨어졌던 사람들이 내공이 쌓여갖고 요 안에 들어간 거지 당해년도는 없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또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 그래? 똥 밟았다 라고 합니다. 이때 공부했던 사람들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참 고생 많이 했고 어느 때가 있는 거야. 이제 뭐 30% 넘을 때가 있죠. 이렇게 30%가 넘을 때가 정말 좋다. 23년도 내가 1, 2, 3에 다 쉬었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도 37.1%밖에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역시 그 전년도에 필기를 붙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당해 필기 붙어서 당해 년도에 이렇게 많이 붙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전국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저희 학원 제1전기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에는 몇몇 놈들이 합격률을 100%를 깨트려 버렸는데, 거의 기사가 됐든 산업기사가 됐든 두 개가 다 됐든 하여튼 간에 최종 합격의 맛은 다 봤다 그 얘기야. 다 봤다. 거의 다 봤습니다. 거의 다. 동영상 수강생, 오프라인 수강생은 말할 것도 없고, 오프라인은 거의 내가 지금 째려보는 새끼 말고는요, 거의 최종 합격의 맛을 다 아주 달콤한 맛을 맛봤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쉬웠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도 이 정도면 이때에 비해서는 어떤 마음이야? 2배 이상입니다. 최고였습니다. 최고. 물론 제가 제일 이뻐했던 22년도 수강생들도 괜찮았고 아주 괜찮았죠. 19년도 수강생들도 상당히 저희 학원에서는 우수한 아주 분위기 좋았고, 22년도 아주 분위기 좋았던 이런 한 해였는데, 그때 우리 학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자격증을 다 취득했다. 24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갖고 제발 다시 한번 신기록을 내주시기를 바라자. 근데 좀 지죽은 듯한 분위기로 봐서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냥 넉넉히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혼자서 대답도 해가면서 좀 따라오시기 바라요. 산업기사 보시면 엄청납니다. 산업기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명이 봐서 1명은 최종 합격했다 그 얘기니까 아주 정말 진짜 기본의 기본만 나왔기 때문에 80점, 90점 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래서 산업기사라도 일단 따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산업기사다 기사다를 너무 우리는 높다 낮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산업기사를 따고 경력 1년만 있으면 기사와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쪽팔리고 자존 이런 상황은 아니야. 그리고 산업기사 땄다고 어디 가서 나 전기산업기사 땄어 이럴 필요 없어요. 전기기사라고 하면 되는 거야. 가로 열고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자 잠깐 빼면 되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건 선의의 자존심일 뿐이지.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사와 기사는 요해 작년을 제외하고는 수준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고생이고 주제 또 산업기사는 보지도 않고 기사만 또 냅다 필기를 봐가지고 나는 그거 안 봐요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산업기사 필기 붙고도 난 기사를 따야 되기 때문에 산업기사 실기 안 할래요 하고 또 허송세월하는 놈도 있고, 제발 내가 말씀드리는 조언을 하는 거를 각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따라와 달라.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자격증은 노란돼지에게 그 말 잊지 말고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길 안내해 주는 대로만 제발 따라와 달라. 너의 생각은 잠깐 접어둬라. 주변에서 떠드는 소리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너의 친구가 아니라 너의 다 적이야. 적이니까 내 말을 듣고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진정한 얘기가 뭔지 좀 듣고 따라와 달라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작년에는 응시 인원이 적었어요. 응시 인원이 적었고 합격생도 5,668명 이 정도 합격을 했는데 50% 하여튼 합격했습니다. 절대 산업기사라고 가벼이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서 뭐라도 하나 따놓으면 공무원 시험에서는 기사나 산업기사 똑같이 5%예요. 기사는 5%, 산업기사 3%가 아니라 똑같이 5%가 주어지기 때문에 3%, 5% 기사와 항상 동등한 점수를 줍니다. 잊지 말고 산업기사 최종 합격을 꼭 뭐라도 하나 이뤄놓고 그 다음에 기사는 자존심 상하면 따고 나서 최종 합격하고 나서 기사 한번 도전해 보면 되는 거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기초실기야. 기초실기에서만 담당하는 과목은 기사 단답이 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기사 단답이라는 과목은 60에서 약 70점 최종 합격이 하는 그 본시기 특강에서 요 정도 점수를 차지하는 아주 기가 막히고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냥 웬만한 건 다 기사 단답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과목을 여러 개로 나눠놨는데 수변전 시퀀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냥 단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간에 제가 기사 단답을 할 테니까 제 얼굴 보는 걸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이래야 이득은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야. 나를 거북해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너는 절대로 자격증을 딸 수가 없다. 나를 보면 그냥 좋고 그래야 돼. 잠깐 미쳐라 나한테. 그리고 자격증 따고 나서 잊어버리면 되잖아. 나를 걱정하지 말고. 강성진 선생님께서는 시퀀스와 수변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기초실기의 최고의 목적이죠. 목적. 왜냐하면 정통 전기공학과가 아닌 이상 이 두 과목 배울 리가 없거든. 배웠을 리가 없어요. 전자공학과까지는 시퀀스를 하긴 하는데 수변전은 안 하거든. 여튼간에 이 두 과목은 정통 전기과라고 외에는 배우지 않지만 그러면 전통 전기과는 얘네들을 잘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시퀀스를 한번 배워본 사람들은 조금 좀 원활하게 진도를 따라오는데 수변전 설비는 학교에서 배운 것 같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변전을 잘 가르치지도 않고 이게 우리의 특화인데 여러분들은 기초실기 때 요 두 과목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달라. 이제 수준이 있을 거야. 수준이 늘 말하지만 말은 모르니까 이걸 다 기초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급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 상급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기 실력에 맞춰서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일단 이 알아듣고 쉬운 이 파트를 암기야. 그거는 심벌, 약호, 용도 이거는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걸 외운 상태에서 응용이 되고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이 아랫부분을 잡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시퀀스가 됐든 수변전이 됐든. 그래서 이 두 과목을 기초만 잘 딱 끝나면 본 시기에 가서 굉장히 원활합니다. 결정적인 건 단답이라니까. 단답은 암기야. 암기. 그리고 얼추 우리가 전력이나 이런 파트에서 배운 파트가 있거든. 그래서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들어본 적은. 그래서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헤쳐나갈 일인데 요 두 과목은 정말 어렵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파트예요. 여기서 기초실기 입문반에서 털을 닦아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 공부 방법과 이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일단 준비물 먼저 얘기해 볼까? 준비물이라고 하면 일단 필기도구가 좀 필요합니다. 필기도구는 검정색도 되고 파란색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정으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보니까 이 펜이 난 제일 마음에 들었어 하는 볼펜을 10자루 정도를 준비하셔야 돼. 10자루 정도를. 그래서 검정색 볼펜 내 손에 맞는 거로 10자루 정도 해서, 왜냐하면 중간에 다 달어. 워낙 많이 써야 되거든 이제. 그래서 다 달면은 다른 그립감을 가진 또 볼펜을 지게 되면 이게 또 우리한테는 또 이 해가 돼요. 같은 그립감이 있는 게 제일 좋거든. 늘 같은 볼펜으로. 그래서 같은 필기도구로 10자루 정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연습장입니다. 연습장. 여기다 적어야겠네요. 자,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약 몇 권 정도, 최소 5권 정도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줄과 있고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랬어. 갱지어야 되고 줄이 안 가 있어야 돼. 줄이 가 있기면 줄에 맞춰서 쓰게 되거든. 그러면 글씨가 자꾸 작아져요. 그림도 그려야 되거든. 그래서 글씨도 크게 써야 되니까 5권 정도가 독파가 되어야 볼펜 한 7, 8자루는 독파가 되어야 진정 제대로 공부했구나. 그래야 한 40점은 맞는 그런 실력이 가꿔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실기 특강까지 다 할 거 생각하고 2회에 걸쳐서 공부를 한다 생각한다면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달라. 나중에 본실기 때는 본실기 OT 때 제가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또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도 또 그거를 준비해야 돼. 그거는 이제 커튼 작업이라고 해서 다른 작업이 있어요. 그때 가서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좀 준비 좀 해달라. 계산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계산기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 뒷주머니 핸드폰 꽂고 다니지 말고 계산기 꽂고 다니라고. 계산기.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1차 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 왜냐면 2차는 시간 싸움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얼마나 빨리 늘려서 답을 찾느냐, 이게 관건이거든.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대칭좌표법에 정상분, 역상분 문제가 나오면 포기야, 포기. 왜냐면 그 하나 푸는데 거의 아무리 빠른 놈이라도 1박 2일 정도 걸리고 답이 틀려. 1차랑 다르다니까. 보기하고 같은 거 나오면 그게 답일 거 아니야. 근데 2차는 썼지만 다 풀었지만 야 이게 답인지는 보기가 있으면 확인이라도 할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2차는 정말 난감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계산기만 사용하게 되면 단 1분 안에 1박 2일 걸, 인간이 1박 2일 걸리던 게 계산기 사용법만 제대로 익힌다면 1분 안에 지금 계속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정상, 역상분에 관한 얘기. 그래서 계산기는 당연히 기본, 그건 기본인 거고요. 그래서 준비물 요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아까 말한 시퀀스나 수변전이 있습니다. 수변전 나눠서 얘기하자면 시퀀스는 논리 회로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어야 돼.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야. 방법은 사람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정답이라 얘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시퀀스는 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더라 그 얘기야. 답이. 그러면 누구 걸 따라야겠어? 시퀀스를 강의해 주시는 분 걸 따르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 굳이 이제 좀 진행하다 보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 제가 시퀀스를요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꼭 어린애 같은 꼭 B형인 걸 티내는 그런 인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아주 그냥 제가 좀 홍군형을 내줍니다. 많은 단연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답을 찾는 방법을 강사가 당연히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지금 반복을 해서 내 거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뭘 이렇게 잘난 척하고 싶고 아는 척하고 싶고 어린애처럼 그따구 짓을 하는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저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풀어. 물어보지 말고. 정답만 나오면 똑같다니까. 부탁드리는 말씀은 강사가 우리 강성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봤는데 가장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데 실수 없이 가장 간단하게 찾는다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주는 거야. 그 최적의 방법을 여러분들은 따라가시면 된다. 제발 어린애같이 굴지 말아달라는 얘기. 그래서 시퀀스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저렇게 풀면 안 돼요? 걸리면 죽는다. 걸리면. 다음에 수변전 설비는 기본이 암기입니다. 기본이 암기 파트예요. 그래서 암기를 일단 기본으로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도면을 또 암기해야 돼요. 도면을 암기를 일단 해. 그래서 투과일 때 고합일 때 우린 투과합이 주로 나오겠지. 뭐 투과합일 때 기본 수변전 설비의 기본형이 있어. 그 몇 가지를 그냥 연습장에다 그냥 계속 그려보는 거야.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거의 다 암기입니다. 수변전도. 이게 만약에 응용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낸 놈도 잘 못 풀 수 있어요. 그 낸 놈한테 내가 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너도 한번 내가 이렇게 바꿔볼 테니까 너 이거 이 새끼야 10분 안에 풀어봐. 그 새끼도 못 풀어요. 이건 통과 의례인 거야. 통과 의례. 이거는 널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니까 도저히 어렵고 복잡한 거 내 능력 바뀐 거는 버려놔. 일단 버려놓고 그런 건 잘 안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라. 그런 다음에 응용이 되거나 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기지도 못하는 놈이 뛰려고 하는 격하고 똑같다 그 얘기야. 처음에는 암기를 해서 기본 형태를 다 잡아놓으면 그리고 연습하다 보면 한 3, 4주 정도 뒤에쯤 가면 이게 이렇게 응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오면 요 형태를 바꾸면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길이 약간은 있다 그 얘기야. 늘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가서 실력이 붙으면 응용도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니 여기까지가 안 된다면 여기 기본이라도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게 단답인데 이 기초에서는 단답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여러분들한테 이제 데미지를 줄여드리려고 중요 파트, 그래서 제가 추가 문제까지 해서 문제를 또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이 단답은 기본이 다 압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인데 가끔 뭐가 있는 거야? 계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기초 인문에서의 단답은 이 계산형 문제에 대한 문제들을 기초를 닦아드리려고 반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불이 나오고 설비, 불평형률, 그 다음에 변압기 계산, 그 다음에 또 차단기의 용량, 이런 것들이 계산 문제들을 위주로 제가 해놨어. 그거는 이제 암기는 지금부터 해봐야 큰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런데 계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데미지 있는 것들을 한 방에 갈 수는 없으니까 기본이 되는 형들을 딱 지금 섭렵해 놓는다면 본 실기 특강 들어가면은 걔네들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제 일단 마음이 열려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다 보니, 반복하다 보니 차근차근히 올라가게 될 거거든. 물론 본실기 특강 들어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일단 접어두고 우리는 40점만 맞겠다는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 그지? 안 그러고 계속 그걸 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잡아놓은 내용마저도 다 사라진다니까. 그건 당하고 울지 말고 제가 무슨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임마, 네가 날 이해시켜봐. 이러지 말고 선생님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닥치면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잊지 말라고. 진행을 하다 공부하다가 길이 막히면 돌아와서 내 얘기에 다시 한번 지금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이해하려고 해보라고.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였구나. 이건 나중에 하거나 지금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냐? 막 불안해 죽겠어. 그러면 통째로 외우면 되는 거야. 통째로. 똑같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나는 요것 맞추겠다. 변형이 되면 버리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좀 접근해 달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이게 공부 방법이에요. 우리 기초인문에선. 본식이 들어가면 여기에 조금 더 다양한 얘기가 들어가는데 지금 아주 단순해. 책도 많지 않고요. 2주 분량이야. 2주 분량. 그래서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갈 내용을 한번 지금 잘 섭렵해 놓으면 정말 일이 편해진다는 거. 그래서 기초실기가 중요한 거는 들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안 들어본 사람은 모르지. 근데 기초실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이런 거였구나. 아, 이거를 들어야 얘기가 됐던 거였구나. 라는 걸 분명히 느끼게 될 테니까 여유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실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실기는 이제 단답형이 있고요. 단답. 이제 아까 수변제나 시켓슨처럼 도면 완성형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4가지를 써라, 5가지를 써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산, 이게 제일 무섭죠. 계산 플러스 서술형 문제들이 있어요. 배점이 높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래서 그때 공부 방법은 다릅니다. 지금은 기초인문이라 이런 것들이 있나 보다. 맛배기 한번 보자. 그리고 배운 것 중에 내가 한 50%는 내가 잡아본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는 본다. 그럼 본식회 때 가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합격도 축하드리고 앞으로 기초실기 입문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겠습니다.